자,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자식에게 서운해하지 말자는 뻔한 위로가 아닙니다. 73세라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당당하고 빛나는 삶을 살고 계신 한 어르신의 깊은 통찰을 담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무거운 서운함이 씻은 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자, 평생을 바쳐 키웠는데 왠지 모르게 서운함이 밀려오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만 맛있는 것 덜 먹고 입는 것 참아가며 오직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전화 한 통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되고 명절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떠나는 자식의 뒷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최근 저와 상담을 나누신 67세 김 선생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키웠는데 지들 살기 바쁘다고 연락도 없네요. 이젠 내가 짐이 된 것 같아 서글픕니다. 자, 하지만 김 선생님의 73세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접한 후 눈물을 닦고 다시 웃음을 찾으셨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매일이 즐겁다는 73세 할아버지의 당당한 비결, 지금부터 그 세 가지 깨달음을 여러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깨달음은 내 행복은 내 책임이다. 첫 번째 깨달음은 바로 내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자식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합격한 것보다 기뻤고, 자식이 결혼해서 잘 살면 내 인생도 성공한 것이라 여겼죠. 자, 하지만 73세 어르신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잠시 맡아 기른 독립된 인격체일 뿐이다.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자식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자, 자식이 연락이 없으면 불효자라고 탓하게 되고, 내 기대만큼 해주지 않으면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죠. 자,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식에게도 그들만의 치열한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 행복을 책임지라고 떠넘기는 것은 자식에게도 큰 짐이며 나 자신을 불행의 늪으로 밀어 넣는 일입니다. 자, 이제는 자식이 잘해줘야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를 미소 짓게 한 일은 무엇인가? 자식의 안부가 아니라 내가 오늘 마실 따뜻한 차 한 잔, 내가 오늘 본 예쁜 꽃 한 송이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자식의 주머니 속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그 열쇠는 오직 여러분의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깨달음은요, 혼자 노는 법을 배워라. 이 내용인데요. 두 번째 깨달음은 고독을 여유로운 고독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자식들도 제 가정을 꾸며 멀어집니다. 이때 많은 분이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히곤 합니다. 자, 하지만 73세 어르신은 이 시간을 나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혼자 산책을 하며 길가에 핀 풀꽃 이름을 찾아보고 도서관에 가서 예전엔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탐독하십니다. 자, 집 베란다에 작은 화분 몇 개를 두고 물을 주며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즐거움에 푹 빠져 계시는 거죠. 자,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서도 잘 놀 줄 모르는 게 진짜 가난한 거야 라고 어르신은 말씀하셨는데요.
자, 혼자 노는 법을 배우는 것은 노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와 주길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삶에서 탈피하라는 겁니다. 자, 내가 먼저 나 자신과 친해져야 합니다. 글쓰기, 서예, 악기 배우기 혹은 그저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혼자 있는 시간에 풍요로운 삶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식의 관심에 목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당당함은 바로 이 홀로 서기에서 나옵니다. 자, 세 번째 깨달음은요, 건강이 곧 자존심이다. 이 말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바로 내 몸을 돌보는 것이 곧 나의 자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삶을 꿈꾼다면 육체적 독립이 최우선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자꾸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아픈데 연락도 안 하느냐는 서운함의 뿌리는 결국 나의 약해진 몸에서 시작됩니다. 자, 73세 어르신은 대단한 보약이나 값비싼 헬스클럽을 고집하지 않으십니다. 자, 대신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셨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겁니다. 자, 근력은 독립의 기초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때 골고루 식사하기입니다. 자기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갈하게 드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임을 알기에 늘 감사하려 노력하십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건강하게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병원비로 자식의 눈치를 보거나 수발을 들어달라며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당당한 노후의 완성입니다. 자, 지금 당장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오늘 걷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노후 자존심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적금입니다. 자, 실질적인 용기를 북돋아 드릴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가을,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자, 창밖의 계절이 바뀌듯 사람의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날처럼 자식들을 위해 온몸을 다해 헌신했던 시간이 지나 이제는 고요하고 깊은 마을의 문턱에 서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진 않으신가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애들 살기 바쁘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전화 한 통이 그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자, 그저 인생의 무게중심을 자식이라는 타인에게 너무 오랫동안 맡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명절에 손주들 용돈 쥐어 보낸 뒤 정작 본인은 텅 빈 거실에 식은 국물을 데워 드실 때의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하지만 김 선생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한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주인공이 바로 73세 박 어르신입니다. 자, 박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단 한 푼의 용돈도 받지 않고 연락이 오지 않아도 전혀 서운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바빠서 자식들 전화를 못 받을 때가 많아 미안하다며 웃으며 말씀하시죠. 자, 과연 무엇이 이 어르신을 이토록 당당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그 깊은 깨달음의 골짜기로 여러분을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 행복의 주권을 자식에게 양도하지 마라. 내 행복은 오로지 내 책임입니다. 이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방패입니다. 자, 박 어르신은 60대 중반까지만 해도 자식들의 성과가 곧 자신의 성적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큰아들이 승진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 둘째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소식엔 밤잠을 설쳤지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자식 인생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데 왜 내 마음의 날씨가 자식 말 한마디에 태풍이 불고 비가 내리는가?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훈장처럼 달고 삽니다. 하지만 그 희생 뒤에는 보상심리라는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이만큼 해줬으니 너희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기대 말입니다.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서운함이라는 독을 마시게 됩니다. 박 어르신은 과감하게 행복의 주도권을 회수하셨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면 반갑게 받되 전화가 오지 않는 날은 내 공부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자식의 성공은 내 기쁨으로 두고 어르신은 오늘 내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의 맛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나온 독립된 여행자들입니다. 그들의 여행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여러분의 인생 열차는 여러분이 운전해야 합니다. 자, 행복의 열쇠를 자식 손에 쥐어주지 마십시오. 그 열쇠를 다시 가져와 여러분의 가슴 주머니에 넣는 순간 자식의 무관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깨달음은요, 고독을 즐기는 나만의 놀이터를 만들어라 입니다. 자, 혼자 노는 법을 모르는 노년은 지옥과 같다. 박 어르신이 강조하신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여유로운 고독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은 필연적으로 줄어듭니다. 친구들도, 형제들도, 그리고 자식도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 이때 많은 분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냅니다. 자, 하지만 박 어르신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활기가 넘칩니다. 어르신에게는 세 가지 나만의 놀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배움의 놀이터입니다. 어르신은 이름이 넘은 나이에 한자 공부와 서예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삐뚤삐뚤 손글씨가 조금씩 정갈해지는 것을 보며 아직도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살아있는 감각을 느끼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연의 놀이터입니다. 거창한 등산이 아니라 베란다의 작은 화초들에게 이름표를 붙여주고 말을 거는 일입니다. 생명이 내 손길에 반응하는 것을 보며 외로움을 잊으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록의 놀이터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감사 일기입니다. 오늘 마신 커피 향기가 향기로웠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예뻤다. 같은 소소한 기록들이 어르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주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가장 잘 대접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자식이 안 온다고 문 밖을 내다보는 일 대신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젊을 때 생계 때문에 포기했던 그림, 노래 혹은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도 좋습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어르신은 결코 구질구질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당한 아우라가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깨달음은요, 건강은 노후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효도다. 내 몸이 무너지면 내 영혼의 독립도 무너진다. 자, 박 어르신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자식에게 신체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까지 방치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부모님이 내 몸 아픈 것 괜찮으니 자식들만 잘 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식의 삶도 멈춥니다. 간병비 문제, 교대 근무 문제로 형제들끼리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짐을 지우는 셈입니다.
자, 박 어르신은 3가지 건강 독립 선언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요, 걷기. 걷기는 만병통치약이다. 매일 같은 시간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근육은 내 몸을 지탱하는 마지막 연금이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걷습니다. 자, 둘째는요, 식사는 나를 위한 의식이다. 자식들이 없어도 대충 찬물에 밥 말아 드시지 않습니다. 예쁜 접시에 음식을 담고 나를 위해 정갈한 식탁을 차립니다. 이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병원과 친해지기입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작은 통증도 미리 관리하여 큰 병으로 키우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식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건강한 체력에서 당당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을 때 얘야 내 걱정은 마라. 나는 아직 쌩쌩하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그 활력이 여러분의 노후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73세 박 어르신이 이 3가지를 실천한 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놀랍게도 전보다 자식들이 훨씬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전에는 전화할 때마다 부모님의 서운한 기색과 한탄을 들어야 해서 자식들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이 너무 즐겁게 사시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어머니 요즘 뭐가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라며 궁금해서 먼저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으니 자식은 부모를 부담이 아닌 안식처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음의 거리가 주는 평안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의 태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실천적 철학과 깊이 있는 통찰을 담은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73세 어르신의 인생혁명. 자, 당당한 노후를 위한 3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식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히는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많은 분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 다 키워놓으면 내 인생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닥치니 외로움 뿐이네. 맞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만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내 이름 석자보다 자식의 이름이 더 소중했고, 내 입에 들어가는 밥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이 더 배불렀던 세월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봐야 할 때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그 고결한 희생이 혹시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서운함에 덫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소개해드릴 73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히 독립적으로 살자는 구호가 아닙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걸어 나와 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장 화려하고 당당하게 장식하는 인생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식의 전화기를 붙잡고 눈물 짓지 않는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되어 계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대원칙은 감정의 독립. 자식의 인생과 나의 행복을 분리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박 어르신이 70세가 되던 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마음의 호적 정리였습니다. 자식을 내 몸의 일부가 아닌 나를 거쳐간 손님으로 인정하는 작업이었죠. 자, 첫 번째 보상 심리라는 이름의 독을 버리라는 건데요. 우리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키운 건 내가 부모로서 마땅히 누려야 했던 기쁨이었지
자식에게 받을 빚 문서가 아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생기는 순간 부모의 권위는 사라지고 구걸하는 처지가 됩니다. 자, 오늘부터 투자한 만큼 돌려받겠다는 보상 심리를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십시오. 두 번째는 자식의 불행에 과도하게 공감하지 마라입니다. 자식이 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부부싸움을 하면 부모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말씀하셨죠. 자식의 고난은 그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그 아이의 몫의 파도다. 부모가 대신 아파해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평정을 유지하며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심리적 버팀목이 됩니다. 자식의 파도에 함께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은 해안가의 바위처럼 단단하게 서 계십시오. 자, 두 번째 대원칙은 생활의 독립입니다. 혼자 있어도 충만한 자기만의 성을 쌓으라는 건데요. 외로움은 누군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친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의 일상은 자식이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정적인 취미와 동적인 취미의 조화를 강조하셨는데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서예를 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이것은 정적 취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오후에는 지역복지관에서 탁구를 치거나 텃밭을 가꿉니다. 이것은 동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누굴 만나야만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에 몰입할 때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껴야 진짜 어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당장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뜨개질, 유튜브로 새로운 요리 배우기, 반려식품과 식물과 대화하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를 설계하는 일, 리스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고독을 고귀한 시간으로 명명하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버텨야 하는 시간이 아닌 즐겨야 하는 시간으로 재정의하십시오. 자, 박 어르신은 혼자 식사할 때도 가장 예쁜 그릇을 꺼내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남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황제처럼 대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품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구석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부모님보다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훨씬 더 멋져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대원칙. 경제와 건강의 독립입니다.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는 물리적 힘, 당당함은 마음에서 나오지만 그 마음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몸과 돈입니다. 자, 첫 번째, 건강자산이 최고의 유산이다. 박 어르신은 매일 새벽 찬물로 세수하며 정신을 가다듬고 하루 1만 보 걷기를 걸으시지 않으십니다. 내 발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밥숟가락 드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권력이다. 자식에게 아프다, 여기저기 쑤신다는 말을 달고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대신 꾸준한 운동으로 단단해진 몸을 보여주십시오. 건강한 부모는 그 자체로 자식에게 가장 큰 효도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자, 작은 돈이라도 내 주머니에 있어야 큰 소리를 친다. 박 어르신은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연금과 같은 소일거리를 통해 얻는 수입은 절대 자식에게 미리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고 손을 벌리는 순간